예, 어제부터 가계대출, 그다음에 네. 오전에 신용대출, 네, 신용대출 한 유형으로 리볼빙 서비스 오늘은 좀 질의를 네. 좀 하려고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가 신용카드 회사의 네. 이제 서비스인데 그게 신용카드 회사가 하나는 현금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리볼빙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그 현금카드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규제와 점검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추이는 현금카드 서비스에 대한 추이는 좀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들이 덜어지고. 근데 결제성 서비스라고 하는 리볼빙 서비스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쭉 보니까 이게 결제성 시작이 안 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리볼빙 서비스 구조를 쭉 보니까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세요. 예, 결제성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카드 사용액 중에서 일부는 최소 결제를 시켜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월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네. 시기 다음 조건에서 네. 갚도록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변형된 대출이다. 그리고 이제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 일정 정도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데 그 잔액에 대한 수수료는 사실상 이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리볼빙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 변형된 신용대출이다. 그 신용대출과 이자가 있는 거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그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불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적절한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제 2월 금액이나 수수료 이 규모 추이를 비교해 보면 금융당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후에 일정 정도 좀 가이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식을 오늘 좀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좀 다음 페이지 리볼빙 수수료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카드사에서 대출 상품 자체를 놓고 하는 수수료율이 쭉 있습니다. 이자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율과 그 다음에 리볼빙 수수료율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당히 그 이제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실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리볼빙 수수료율 그 적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 현황들 몇 가지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몇 개 통계를 보니까 말로는 뭐 한 5%에서 23% 사이라고 하지만 평균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 평균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17.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율이. 그러니까 중국리보다 이 이자율이 높은 거죠. 그래서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 그율 즉 실질적으로 대출의 변형인 그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좀 볼 필요가 있고 추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잔액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이 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밑에가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은 카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정적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위에 두 개 표가 리볼빙 서비스의 전체 이제 그 추이입니다. 잔액 추이가 쭉 올라가고 있는 전 총액을 정리한 거고요. 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러냐라는 의문이 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1인당 리볼빙 잔액 2월 잔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도 보니까 그 전에 약 180만 원 정도 됐던 게 지금은 한 227만 원 되는 1인당 그 사용자의 리볼빙 서비스 썼잖아. 잔액인가 2월 잔액.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추이가 보여주는 것은 신용 대출의 변형된 형태인 리볼빙 서비스 그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7년부터 19년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 관련해서 금감원의 민원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걸 보면은 생각보다 리볼빙 서비스 이자가 높구나.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바로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 채무를 부담했구나. 그러니까 자각을 뒤늦게 한 거죠. 그래서 나 몰랐다.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민원들의 내용들을 저희가 보니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즉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돼서 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못 해주고 있거나 또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원하지 않는 대출을 하게 되고 부담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다음 두 번째로 리볼빙 서비스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아무튼 이 형태의 이자율 자체가 상당히 높다.
쉽다고 보여지고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아이디어나 대안 또는 행정 지도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된 종합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렇게 오래된 서비스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굉장히 높으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들여다보고 금리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체계, 금리 체계하고 수수료 체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금리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이 조금은 이제 그 가이드 같은 거를 좀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런 느낌을 받네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대출 문제 또는 이제 저쪽 가계대출, 신용대출, 이제 부채에 대한 문제에서 각 섹터별로 분야별로 이게 좀 구체적인 검토를 좀 계속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조금씩 계속 좀 다운사이징을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걸 금감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면서 그 정기적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주요한 그 업권별로 주요한 상품에 대한 금리 체계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일괄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한번 나중에 점검을 하고 또 정무에 또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그 간단한 거 하나 더 추가로 제기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 회장 책임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는 여전히 정돈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자회사인 은행장들이 사실상 뭐 독립된 은행장으로서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석 부행장 같은 즉 지주회사 회장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수행하는 그런 경우라는 비난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 법률상 책임은 은행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금융 상품에 대한 또는 내부 사고에 대한 것 책임은 은행장이 법적으로 대표이사로 책임을 지지만 그 위에 있는 지주회사는 많은 경영에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이 무소불위로 행사되고 그에 대해 책임은 그에 상응하지 못한 시스템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선임 과정 또는 해임 과정 또는 책임 추궁 과정에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정돈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예, 근데 최근에는 제가 뭐 별로 생각을 못해 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권한하고 책임이 불일치되는 데서 오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 그리고 그것이 지배 구조와 은행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 은행 보는 또 팀도 있고 다른 그 금융권 보는 팀도 있으니까 특히 그 지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